리플 고유 주소수 20만 개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분석 업체 샌디멘트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리플 고유 주소수가 20만 개를 돌파해서 지난 2020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암호화폐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XRP가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 선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 옳은 게 별로 없죠. SEC와의 소송에 인해서. 그게 팩트이고요. 리플 고유 주소수 20만 개 돌파. 잇따른 호자의 XRP 가격 반등 하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나쁘지 않은 소식이고요. 더불어서 제드 맥켈럽의 물량이 이제 거의 완전히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까지는 마침내 비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드디어 맥켈럽의 물량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자, 제드 밸런스죠? 거의 없어요. 7월 1일도 730만 XRP 이상을 매각했습니다. 몇 개 남지 않았어요. 드디어 누르고 있던 그런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던 물량이 이제 없어져 간다. 자, 더불어서 콜롬비아 국가토지청 리플 XRP 레저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식이에요. 리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지 등록 시스템을 콜롬비아 국가토지국이 도입했다. 국가토지국은 향후 10만 건 이상의 토지 계약이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등록된 계약 및 자산은 QR코드를 통해 인증이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은 리플과 스페인 기반 IT 기업 피어시스트가 공동 개발했다. 자, 뉴스 하나를 같은 내용의 뉴스를 하나 더 보고 가죠. 리플의 블록체인이 콜롬비아 토지 등록부에 통합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이 경제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회를 나타나는지에 대해 이미 여러 번 이야기되었습니다. 네 번째 혁명, 4차 산업의 첫 번째 심장 중에 두 가지 심장 중에 한 심장을 담당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예를 실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1예입니다. XRP 원장을 통해서 세상을 변해가고 있다. 이미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가 리플의 XRP 레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된 디지털 부동산 등록 시스템을 콜롬비아 국토 등록 시스템에 통합했다고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콜롬비아는 암호화폐 개발을 위한 최고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솔루션은 바르셀로나의 리플과 피어시스 테크놀로지 팀이 1년 만에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자산 XRP 레저 블록체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정에 따르면 QR코드를 통해 인증되는 시스템에서 10만 개 이상의 계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콜롬비아 당국은 새로운 개발의 도움으로 국가의 토지 등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당국에 대한 완전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콜롬비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암호화 채택률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주로 콜롬비아인을 암호화폐로 몰아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자국의 통화가 너무나 가치 절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남미, 기타 등등의 국가들이 현재 그렇죠? 대한민국 통화도 신흥국 통화의 대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무역 규모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남미의 국가들은 GDP 파이가 더불어 남미뿐만 아니라 신흥국 중 일부 국가들은 GDP 파이가 작은 국가들이 많죠.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런 국가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토큰과 암호화폐가 먼저 도입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기점으로 해서 진짜 파이가 커지는 기점은 제도와 시스템의 수용, 그 부분에 SEC와의 소송에 대한 마무리,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더불어서 선진국들의 CBDC 수용, 도매용, 거액결제용 CBDC의 그런 상용화가 되는 그 시점, 스위프트 2.0이 지금의 통화 법정 화폐 시스템을 대체해 나가는 그 중심에 금융기관의 XRP가 꽂힐 때 진짜 큰 파급이 세상의 변화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이 XRP가 글로벌 결제를 위한 최고의 제품이라고 믿는 이유. 자, 내용을 봤더니요.
많은 리플 XRP 팬은 XRP가 글로벌 결제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최고의 제품이라고 믿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요. 리플 팬들은 XRP가 글로벌 결제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최고의 제품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대부분 XRP가 오늘날의 시장의 다른 어떤 디지털 자산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확장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또한 강력한 리플 홀더들을 말하는 거겠죠. XRP가 은행에 있든 없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나온 거겠죠. 근데 내용 하나 보자고요. 금융시장의 블록체인 DLT 분산 원장은 202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번창합니다. 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시장 규모, 시장 상태, 시장 동향 및 예측과 같은 업계의 여러 측면을 통해 금융시장의 블록체인 분산 원장 DLT를 연구하며 보고서는 또한 주요 시장의 동인과 함께 경쟁자 특정 성장 기회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 기업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리플과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다 대부분 리플과 많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보세요. IBM, 스텔라와 따로 놀지 않죠. 스텔라와 리플은 같이 영역을 나눠서 가게 되겠죠. 리플, 그쵸? 딜로이트, 액센추어, DLT 테크놀로지, 분산 원장의 대표적인 게 가장 리플 네트워크의 DLT, XRP 레처가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지금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오라클, 아마존 웹스, 시티뱅크, 그쵸? HSBC 많은 그런 언급들이 되고 있어요. 글로벌 블록체인 DLT에 대한 주요 업체 분석. 이 핵심에 리플과 XRP와 리플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 보여지는 기업들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지난 영상에서 수없이 리플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더불어서 그게 나왔던 게 투자자들이, 리플 홀더들이 XRP가 바로 글로벌 결제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최고의 제품이라 믿습니다. 바로 디지털 물질의 브릿지 연결 통화로서 사용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자, 시장 이슈를 좀 보고 가죠.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대비 72% 폭락, 역대급 폭락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폭락을 하면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더 내가 사고 떨어지는 건 사실 당연한 부분이에요. 내가 팔고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 간극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수익을 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더불어 리플과 이더리움은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중에 리플이 가장 파괴력이 세다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차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매집한다. 시장이 지금보다 100배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72% 폭락에도 고래는 매집을 지속했다. 고래는 아는 거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를. 시가총액이 100배 이상 커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 원래 BTC 축적 지속한다. 전체 공급량 45.6% 차지. 쩐주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를요. 메타, 페이스북이죠. NFT 통합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부분이에요. 메타, 페이스북에서 NFT 통합 테스트 시작.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이를 현지 보도했다. 마크 저크버그는 6월 21일 전 세계 더 많은 창조자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그들의 NFT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테스트를 확대하고 있다. 조만간 이 기능을 페이스북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페이스북에서 NFT를 출시할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세계와 공유한다는 것이 흥분된다. 자, 사명을 메타로 바꿨죠. 오죽하면. 메타버스. 가상의 경제에서 아바타를 통해 들어가면서 현실과 실물 경제와 공존하는 그 세상. 이 중심에 다시 한번 리플과 XRP가 있다. 왜? 자, 법정화폐가 있죠? 그쵸? 법정화폐. 돈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루네, 달러 인덱스, IMF 통화 인출권에 해당되는 통화, 그리고 주식, 채권, 부동산, 요거를 기초자산으로 한 원자재까지 포함해서 요거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얘가 변해가는 게 바로 NFT,
암호화폐 토큰 CBDC입니다. 그쵸? 이거를 메타로 보내는 거예요. 메타로 보내면 이 가운데 연결 통로에 바로 XRP가 쓰인다. 이 부분이 바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빅테크.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전 세계 빅테크들이 가교 역할과 그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다. 유럽연합 규제한 미카 결론 도출했다는 소식이에요. 스테이블코인 규제 본격화. 스테이블코인 1일 거래량 2억 유로로 제한. NFT, 포우 채굴, 디파이와 관련한 규제 내용은 없어. 공식적인 미카 전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차분하게 차츰차츰 제도화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EU 27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인 미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정책 입안자들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미카 협상을 타결했다고 보도했다. 미카는 유럽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난 2년간 타협의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미카 타결로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에 영향을 미칠 초국제적인 초국적인 규제의 초석이 마련됐다. 합의된 미카 전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규제안이 공개된 이후에도 충분한 적용 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카 규제안이 직접 참여한 정책 입안자가 내용을 공유하면서 일부 윤곽이 공개됐다라고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더불어서 NFT, 비트코인을 비롯한 작업 증명 방식에 기반의 채굴, 디파이와 관련된 규제는 미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 아직도 계속 언급이 되고 규제안이 마련되어야 되겠죠?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불어 유럽의회경제통화위원회 위원이자 미카 관계자인 스테반 베르거와 한센 전략 총괄 역시 각각 포우 채굴과 디파이 규제는 미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서 조각처럼 NFT를 쪼개거나 하나의 NFT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례가 아닌 이상 NFT는 미카에서 제외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 또한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글로벌 증시 상반기 역대 최악 성적, 암호화폐 가격도 우수수.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부분이죠. 영상마다. 지금은 코인과 주식, 펀더멘탈이 정말 뛰어난 본인이 투자하고 싶었던 대상에 정말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단, 시간으로 해지하는 부분이다. 여유자금과 대세 하락론의 맹목추는 비트코인, 엘살바도르 대통령, BTC, 추가 매입 눈길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다. 비탈리 부타린과 게빈 우드가 8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쭉 오는 한국을 방문한다는 예정이고요. 더불어 미국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 연준 정방치엔 2분기도 역성장. 금리를 그렇게 올리게 되면 경제가 빠그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경제라는 게요, 이미 부채로, 자본주의는 부채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부채를 더 많이 내다가 더 많이 내면 낼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많이 내다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경제 성장률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다가 부채를 더 낼 수 없을 때 10년마다 한 번씩,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한 번씩 경제가 시스템 리스크가 옵니다. 그리고 부채를 한번 쭉 구조 조정을 해요. 그 다음 다시 한번 금리를 제로 또는 금리를 인하를 시켜서 다시 한번 부채를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죠. 중국은 중국은 기업 부채,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채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바로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한국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때 한국의 기업들이 부채율이 장난이 아니었죠. 바로 글로벌제이션, 세계화와 더불어 압도적인 공장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렸죠. 그때 우리나라의 바로 기업들이 다 도산이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 그리고 선진국들은 정부 부채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 부채를 더 낼 수 없을 때 빠지는 시스템인데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2008년도 이후에 다른 세상으로 이미 세상은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정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는 연말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주가 더 떨어진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게 지난
지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사실 경제의 첫 번째 진리의 공식이었어요. 미국의 국채 10년물 장기물의 기준이죠. 2.88. 미 국채 2년물 단기물의 기준입니다. 2.83. 그 차이가 얼마 나지가 않죠. 사실 은행은요, 단기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장기로 대출을 해줘요. 그런데 단기물이 더 올라가고 장기물이 떨어지면 대출해주면 어떻게 되죠? 역마진이 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를 잠그겠죠. 은행이 대출을 잠그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자본주의의 심장인 인체의 혈액을 담당하는 은행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바로 경제는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시차를 두고 경제는 빠그러졌던 거예요. 이 공시가 지난 자본주의 100년의 역사에서 진리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이후에 연준이 단기물과 장기물에 다 관여를 했던 거예요. 2008년도 이후에 양적 완화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질적 완화로도 갈 겁니다. 즉 달러의 크랙이 이미 왔고요. 그리고 질적 완화까지 가게 되면 이제 메타로 이동하면 CBDC의 세상이 열리는 그 부분이 과도기에 있다. 사람들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 허나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요. 투자라는 건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동행이거든요. 자기가 훌륭한 그런 투자 대상, 그게 코인이건 기업이건. 근데 절박하면 이 말이 되게 어폐가 있는 말인데 너무 절실하잖아요. 그럼 지게 돼 있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무리수를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하란 말입니다. 아니면 여유자금이라도 한다면 여유자금이 아니라도 해도 내가 건드리지 않을 돈, 정말 내가 이 돈이 들어갔었을 때 이 돈만큼은 내가 건드리지 않을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업과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시간 차례하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웃긴 부분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되게 남자건 여자건 너무 갖고 싶으면 되게 멀어지지 않던가요? 똑같은 이치거든요. 투자도. 근데 본업은 다르죠. 본업은 절박해도 됩니다. 그런데 투자는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면서 긍정의 파동을 땡겨오는 그런 부분. 그러면 그 운때는 시간차는 발생하겠지만 그 시기는 도래하리라 생각합니다.